두 가지 주제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또 하나의 주제를 다뤄볼까요? 의장단 선거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책임질 일이 또 있죠. 세 번째 주제, 어른들의 선택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유소년 이야기입니다. 상주 유소년 축구단의 미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유희승 위원님의 결담 듣고 시작을 하죠. 각자 도생.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상주시장이 시민구단 창단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제 그게 무산이 되었는데 어떻게든 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상주에 온 이 유소년 청소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입장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아주 잘 차는 애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애도 있고 또 초등학교를 다녀도 저학년이냐 고학년이냐 또 중학교냐 고등학생이냐. 그리고 상주에 적을 두고 있는 상주 출신의 애냐 아니면 축구를 위해서 다른 데서 상주로 옮겨온 부모냐에 따라 가지고 입장이 우리나라 교육에 요구하는 부모의 개수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책임질 위치에 있는 상주시라든지 프로축구연맹, 교육 관계자 이런 분들이 어디에 손을 대야 될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결국은 축구한 그대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비극에 놓이게 된다. 이걸 좀 막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반의적으로 각자 도생을 해봤습니다. 안타까운 결담이었는데요. 지난 6월 22일 강영석 상주시장이 상주FC를 창단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에 대한 시민구단 전환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구단 창단으로 인한 운영 예상액은 한 해 67억 원. 상주시가 현재 상주 상무에 지원하는 연간 예산 17억 원에 배가 투입돼야 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사생결담에서도 그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었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한 결과였죠? 그렇죠.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 사필 기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고 싶은데 10년 전 상무구단을 유치할 때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이 가지고 왔다는 거죠. 전 시장님이.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상주에서 프로축구를 했어요. 그 과정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지난 10년간 프로축구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사장된다는 등 뭐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프로팀의 경쟁력이라는 게 돈 가지고 유능한 선수 스카우트하는 거 아닙니까? 상주시는 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상무축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수 스카우트한 경험도 없다는 거죠. 크게 이를 노하우라는 게 사실 호사가들의 말씀이지 실제는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또 따져봐도 인구 10만에 재정 자립도 8.45%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축구를 하기에는 무리였다. 그러니까 이제 강영석 시장이 2부 리그 창단을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국내에서 2부 리그를 유지하는 FC 팀들에게 직원들을 일일이 보내서 그러니까 경영 상태라든지 뭐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창단을 갖다가 거부를 했으니까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민주적 절차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구단 창단을 이제 거부한 강영시장이 참 잘했다. 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문제는 유소년 축구단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200명의 아이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100여 명에 이르는 상주 상무 소속 유소년 축구클럽 학생 선수들은 하루아침에 연고지 구단을 잃게 됐습니다. 상주시가 시민구단대가 2부 리그라도 프로에 갈 수 있다는 거, 그 꿈을 갖고 학생들은 죽자 사자 하는 거죠. 주소지도 이쪽으로 좀 다 옮겨 놨는데 이거를 그럼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이 축구 선수들은 그러면 이제 당장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그 상무가 새로운 연고지를 구하게 됩니다. 이 상주 상무는 올해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경북 김천시가 상무 유치를 선언을 했고 네. 김천시가 이 상주 산하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김천시, 김천교육청 그리고 상주시, 상주교육지원청이랑 같이 모여서 협의체를 꾸리겠다라는 걸 상무 유치 조건으로 하나로서 또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상주와 김천이 거리가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지는 않을 거다. 이 협의 과정에서 네. 각자 노인 위치가 다른 분들 가운데 일부 분들께서 조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도 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전반적으로 이 유소년 선수들이 모두가 갑자기 기회를 상실한다.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선수의 수준에 따라서 네. 그리고 새로운 그 상급 단계, 상급 네. 레벨로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선수를 의무적으로 스카우트를 하진 않을 거거든요. 고등학교 레벨 이후에 대학에 진학할지 아니면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을 할지는 네. 그 테스트 과정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에서는 이 상주의 유치 포기와 크게 연관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유소년 축구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다른 학교나 다른 리그로 진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김천이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부분이네요. 네. 유소년 근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강영석 시장이 사전에 좀 알려주셨다면 뭔가 대책이라도 세웠을 텐데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일방적으로 통지를 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다. 이런 그런데 입장이죠. 이제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어떻게든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탈을 잡자고 하니까 그런데요. 강영석 시장이 뭐 처음부터 시장을 수행한 게 아니고 시장 된 지 이제 겨우 석 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고 2달 만에 시민구단 창단 여부에 대한 이제 결정을 내렸으니까 과정이 맞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상주의 축구의 꿈을 가지고 온 이 청소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주시에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야 될 시점은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도 둘째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기 위해서 관계자들 그러니까 한국 프로축구연맹이라든지 상주시 그다음에 뭐 교육 지원청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이게 내 일이 아니다. 또 혹은 이거는 뭐 시청의 일이다. 이거는 뭐 프로축구 연맹의 문제다. 이렇게 서로 떠밀기 하지 말고 정말로 내 일로 내 자녀가 축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왜? 미래를 책임질 어린 친구들입니다. 저도 유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 관계기관 연석회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연맹과 상주시 단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저는 또 연맹에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찬반이 팽팽한 문제일 경우에는 당연히 상주시가 유치 신청을 포기할 시나리오도 예상하는 것도 저는 프로축구 연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주시가 안 했으니까 상주시가 다 책임져라가 아니라 서로 관계기관들이 내가 먼저 책임질게라고 나선다면은 또 우리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문화를 좀 기성세대가 솔선수범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모두가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모두의 책임이란 건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집어서 상주시 책임입니다. 참 슬프지만 강 시장께서는 한국 프로축구연맹과 국군체육부대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청에 좀 애들 문제를 같이 호소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뭐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책임 주체는 분명히 상주시에 있다는 걸 명백히 인정을 하시고 본인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주 유소년 축구단의 미래에 대한 유희선 의원님의 결어도 들어보죠. 오리무중하겠습니다. 오리무중. 그러니까 상주 유소년 축구단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이나 그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 오리무중이 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